안녕하세요. 쉽게 이해하는 중국 문화 강사 고스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그 거대한 땅, 거대한 국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크다, 넓다, 많다, 만만띠, 자전거 왕국 뭐 등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가 중국 했을 때 가장 먼저 크다, 넓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들이 연상되는 걸 통해서 중국의 거대한 땅, 영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거대한 영토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닭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수탉 형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닭의 부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그 한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와 그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역사, 경제, 문화, 그 사상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 대륙 동쪽과 태평양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그 대륙의 기질과 그리고 해양의 기질이 함께 섞여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체 영토 면적 한번 보실까요? 96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잠깐 비교해 드리면 한반도의 44배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유럽 면적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정말 광대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한번 그 길이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 남까지의 거리가 5,500km입니다. 북쪽이라고 하면 헤이롱지앙성, 흑룡강성, 모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헤이롱지앙성은 그 북쪽에 있으면서 겨울 같은 경우 상당히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 모허도 마찬가지겠죠. 헤이롱지앙성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남쪽으로는 최남단의 그 난샤군도 정모안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5,500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서까지는 어떨까요? 조금 짧습니다. 5,200km에 해당이 되고요. 서쪽은 신지앙 위구르 자치구의 파미르 고원입니다. 신지앙 위구르 자치구 하면 그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 자치지역을 말하겠죠.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는 옛날 페르시아 말로 태양의 자리 혹은 태양신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구상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고원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쪽은 헤이롱지앙성의 그 헤이롱지앙이라는 강과 그 우수리지앙이라는 강이 만나는 지역까지 5,200km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시차가 있을까요? 물론 동서 간 시차가 있습니다. 5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2년은 1911년에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12년에 새로운 정부 형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죠. 1912년부터 49년까지는 5가지 시간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차가 5시간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부터는요. 정부에서 통제 그리고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시간대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베이징시를 표준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징시 같은 경우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어떤 표준 시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표준시로 베이징시를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거대한 중국 내에는 5시간의 시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부 연안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파미르 서쪽이죠. 그쪽에서는 그 새벽 단잠에 빠져서 이제 쿨쿨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북경과 상해가 정오일 때 서쪽은 해가 뜨는 아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고 시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다 아실 텐데요. 예, 1시간 시차가 납니다. 한국보다 예, 1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만약 뭐 현재가 오전 9시라고 할 경우에 중국은 오전 8시가 되겠죠. 예, 1시간 시차가 나는 만큼 가까이 인접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지, 국경선의 총 길이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22,800km라고 합니다. 예, 정말 아찔할 정도의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경선 같은 경우는 그 중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14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 14개의 나라 많기는 한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북한, 예,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예,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등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해안선은 얼마나 길까? 예, 궁금하시죠? 18,000km라고 합니다. 예, 그 시작점은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그 베트남의 통킹만까지 18,00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거리와 수치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중국에 대해서 경이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광활한 육지 외에도 넓은 영해와 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해에 대해서 알아보면 4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동해, 남해, 황해, 발해 등 이 4대양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연안을 중심으로 그 많은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까지 그 지도상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항구 도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도시들일 겁니다. 그 대련 들어보셨죠? 예, 중국어로 따리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천진 예, 물론 아시죠? 예, 티엔진이라고 하고요. 예, 청도 아시죠? 예, 중국에서 그 맥주로 상당히 유명한 청도입니다. 그래서 칭다오라고 하고 상하이 예,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번성한 예, 곳입니다. 심천, 션전이라고 하고요. 광주, 광저우라고 하는 항구 도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중국의 그 대외 개방 시기에 활발한 예, 활동을 했고 해외 운수와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그 열심히 예,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섬들도 많습니다. 예, 섬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중국의 섬은 뭐 대략 7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크기는 뭐 아주 다양합니다. 예, 큰 섬도 있고 좀 작은 섬도 있는데 이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예, 살 수 있는 섬이라고 하면 한 4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하시죠? 가장 큰 섬이 어디일까? 예, 어디일까요? 타이완, 대만입니다. 예, 대만이 가장 큰 섬이고, 두 번째로는 해남도라고 하죠. 예, 하이난다오라고 해서 그 1년 내내 그 기온이 상당히 따스한 지역이라 그 관광, 그 여행 상품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예,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영토와 영해, 그 섬을 보유하고 있고, 국경선이 한 14개 국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과는 예전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띠아오이다오, 조어도라고 하죠. 일본명으로는 예, 센가쿠 열도라고 하는데 일본과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최남단,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난샤 군도 같은 경우는 6개 국가가, 6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저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인구도 많으니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만큼 어떤 문제점, 안고 가야 할 문제점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그 영유권 분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영토 중국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인들은 느리다. 일명 만만띠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중국의 만이라고 하면 느리다, 그거의 상대어는 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느리고 한국인은 빠르다. 자, 이건 동작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질이나 성향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인의 만만띠 풍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여다 볼 경우 참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비능률적이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요 생각을 좀 바꾸면 뒤집어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원칙과 질서 그리고 순서를 지키면서 여유로운 삶을 유지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명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느림의 철학이 잘 적용된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느리고 뭔가 그 능률적으로 뭐 일이 진행되지 않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 내면에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중국인을 그리고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만만띠라고 하는 느리지만 빠른 어떤 좀 모순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만만띠 경향을 제대로 읽어내고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중국 이해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그 거대한 영토와 관련된 뭐 전체 면적 그리고 동서남북의 길이, 시차, 뭐 국경선, 총길이, 뭐 해안선 길이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어떤 제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大家, 여러분, 好,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裴庭贤, 저는 배정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표현들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의 첫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你好, 你好. 니, 너, 당신, 하오, 좋다, 안녕하다. 그래서 니하오, 안녕, 안녕하세요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국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니하오, 아래에 있는 병음을 보니 삼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니하오라고 읽지 않으시고 니하오라고 읽으셨어요? 자, 삼성이 함께 나란히 있을 때는요.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어렵게 발음하지 않고요. 니하오라고 반갑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웃 어른이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처음 뵙는 분일 때 니하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사이일 때 그럴 때는요. 닌하오, 닌하오 하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배웠던 니라는 글자 그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네요. 니의 마음을 담은 니의 존칭입니다. 닌, 당신이라는 표현이고요. 하오, 좋다, 안녕하다. 닌하오. 굳이 우리식대로 니하오와 차별을 두어서 해석을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침 인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침 인사는 早上好, 早上好, 早上, 아침, 好, 좋다, 안녕하다. 그래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실제 현지에 가보면 참 중국 분들은 무뚝뚝한 얼굴로 早, 早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早上好, 早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 알다 니, 너, 당신 很 매우 高兴 기쁘다 认识你 당신을 알게 되어 很高兴 너무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认识你很高兴 자, 이번에는요. 아쉽지만 헤어질 때의 인사말을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헤어짐의 인사입니다. 再见再见再다시 见 만나다 보다 再见즉 다시 보자 또 보자 라는 뜻이 되는데요. 현지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친구인지 알아보려면 再见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나 했더니 꼭 한국 친구들은 再见 이렇게 성조를 지키지 않고 再见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아무래도 우리가 잘 가, 또 보자 하는 그 습관 때문에 再见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성, 성조를 잘 지키셔서 再见이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慢走慢走만, 천천히, 走, 가다. 천천히 가세요. 실질적인 뜻은 천천히 가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히 가라는 뜻이겠죠? 조심히 가세요 라고 누군가를 배웅할 때 쓰시면 좋은 표현이에요. 慢走 자, 첫 시간인 오늘은 여러 가지 인사말들을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배운 인사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再见